아까 말씀 은행 위주고 다른 나라 이렇게 아더 파이낸셜 인스티튜션 보면은 다른 나라 대비 한국이 적은 편이에요. 26%.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은행 간 시장에서 그러니까 은행 간 시장은 소매은행 간 시장, 그러니까 은행 간 시장, 도매은행 지금 외국 한 거래는 사실상 은행만 하게 돼 있어요. 물론 저 증권사 최근에 문 열었지만 조건이 까다로워서 은행만큼 확보가 안 되거든요. 보험사 못 들어가요. 해치펀드 못 들어가요. 다른 나라 보면 해치펀드가 이런 마켓 메이커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개인들인 경우에는 외화 자산을 보유할 수 있지만은 예금 형태로 돼 있지 투자 포트폴리오로 활용을 못 해요. 그러니까 내가 달러, 유로화, 엔화 같이 있으면서 포트폴리오를 샀다 팔았다 이걸 할 수 없어요. 외환 예금으로 되기 때문에 하면 거래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은 90년대부터 와다나베 분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일본도 외환 거래를 하면서 개인들이 외화 자산을 샀다 팔았다 합니다. 투자 목적으로. 그래서 외환을 투자 자산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외환 시장에 개인은 배제가 돼 있는 편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금지가 하는 게 아니라 거래비용이 너무 높게 책정이 돼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투자자가 플레이어들이 다양해야지 이거 소화시키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투자자가 주로 은행에, 그러니까 이 거래자가 왜 은행에 촉하다 보니까 수출 기업 위주로 하니까 수출이 되면 그냥 환율이 원화가 상승이 되고 또 반대로 하면 이게 진폭이 너무 크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변동성을 줄이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려면 투자자 기반을 다양화해야 돼요. 그 다음에 외국 금융기관 참여자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은 그 외환 거래의 그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에요. 환위험 관리 자체 시스템이거든요. 환변동성이 크면 시장에서 여러 가지 위험 관리 기법이 있는데 이 시장인데 아직은 이 시장이 약한데 우리나라 외환 시장의 비효율성은 사실 이걸로 측정할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 그 통화 선도한 시장의 역할은 세계적으로 이게 주요 핵심 시장이에요. 외환 시장에 현물한 시장이 아니라. 근데 한국은 여기에서 굉장히 취약한 편이고 요거는 제가 그 데이터를 보는데 우리나라 비효율성이 얼마나 충격에 대해서 그 환 위험을 해지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지금 원화 자체도 주로 원화를 지금 누가 만들어내냐면 미국 은행들이 만들어내요. 원화 자체를 어떻게 만들어내냐면은 미 달러를 가지고 차입을 해서 외환 시장에 원화로 바꿔서 환 위험 해지를 하고 난 다음에 국채 이런 데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외국 은행들이 환 위험을 해지한 상태에서 그 기간 무위험 금리 기간 커브를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국채 시장의 금리 기간 커브보다 아래에 있어요. 조달비용이 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외국에서 달러를 무조건 갖고 들어오면은 일정한 수익이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준화되면 이게 축소가 돼야 되는데 계속 이 상태가 물론 줄어들긴 하지만 이 상태가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원화라는 건 반드시 국내에서 통화정책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달러 엔화를 가지고 외환 시장에서 원화로 바꾸고 포워드 시장에서 달러를 선매수해서 하면 환위험 없는 상태에서 원화를 그래서 인위적인 원화 신세틱 원이라고 하거든요. 신세틱 원화 금리하고 국내 원화 금리하고 이 원화 금리가 싸다는 거예요. 외국계가. 그러니까 조달 금리가 싸니까 저기서 빌려서 원화에 투자하면 계속 이득이 보장돼요. 가장 돈 버는 데서 쉬운 게 차익거래거든요. 차익거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외국한테 유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NDF 시장은 제가 요 외환거래법 얘기는 제가 아까 외환거래법 구체적으로 대외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 기능 활성화하고
가치 안정을 동. 이거는 외환거래법에서 시장의 정책당국자는 항상 이거거든요. 문제는 요건데 6조에 보면 외국환 거래의 정지. 어떻게 되냐면 기재부 장관은 천재지변 어쩌고 저쩌고 또 이에 준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명예에 의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걸 법으로 명시해놨어요. 문제는 이거거든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환 위기가 터지면 이게 없어도 국회에서 이건 비상 상황이니까 외환 통제 잠시적으로 들어가겠다 하면은 그건 시장에서 용납이 돼요. 그건 영국이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외환 거래법 이 조치가 없는 이유가 조치를 안 취한다는 게 위기가 터지면 조치를 항상 취하죠. 근데 이게 못 박혀 있으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못 박혀 있으니까 항상 외국 투자자들이 국내화를 할 때 법이 저러니까 이게 자본 통제가 있는 나라다 외환 통제가 있는 나라다니까 이 프리미엄을 요구해 한국에 투자하려면. 그래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이 조항이에요. 사실 이거는 외국환 거래의 정지, 비상사태에 대비해. 그래서 그다음에 이게 보면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거는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앙은행은 어느 정책상을 항상 개입을 해야 돼요. 위기 터질 때는. 그렇지만 이게 법에 모구를 받고 할 필요가 없어요. 국회에서 회의 거쳐서 동의 받으면 위기인데 누가 사인 안 해주겠어요. 이 문제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자체에서 말하는 게 일본 외환거래법을 뺏긴 거예요, 사실. 예전에 그 우리나라 정책 당국자가. 근데 일본은 요 조항을 외환거래법 있으면 이걸 폐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키보드로 그냥 여기 또 포지션 규제가 선물한 포지션 규제, 종합 포지션 규제 이외에 또 있어요. 은행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대해서 하나만 있는 게 두 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지션 한도니까 그러니까 빌려오는 매입한도 매도한도 종합적으로 종합은 현물 플러스 선물한인데 선물한 한도 포지션이 또 별도로 있어요. 이자 전문에도 중복이 되거든요. 특히 이제 요건 우리나라 외화 거시 건전성 규제 내용인데 핵심적인 게 요거는 뭐 이 외환 건전성 측면에서는 시장에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거기 우리 자체에서 하는 건데 대외 건전성 지표에서 단기 외 대화 채무 비중 이게 최근에 그러니까 이게 외환 보유고인데 이 비중을 40% 이내에 관리하는 걸 우리 자체적으로 목적을 세우고 있는데 문제는 단기 외채 중에서 1년 미만을 단기 외채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통화를 원화 강세에 대비해서 해칭을 하려면은 통화 선물한 매도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데 은행은 마켓 메이커로서 그 해외에서 달러를 빌려와야 돼요. 이 해치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빌려오기 때문에 그게 외채를 증가시키는 요인에서 그걸 지금 통제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외환 흑자국이라서 밖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아요. 들어오는 돈보다. 근데 나가면은 원화가 강세되는 게 문제거든요. 대부분 달러 투자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항상 해치를 하고 나가는데 해치를 하려면 은행이 해치 상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달러에 대해 해치 상품을 만나면 달러 차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단기적으로. 그거를 단기 외채 관점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영 관리를 자체적으로 하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이 규제 때문에. 그리고 이런 규제는 항상 정책 자국자는 항상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자기 자본 규제로 해야만 돼요. 이 자체도 갈수록 세지고 있거든요. 미국의 최근에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실리콘밸리 뱅크에서도 파산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 위원 때문에 했는데 얘네들이 스트레스 테스트 이거를 적용을 안 하고 주요 금융기관으로서
분류를 되면은 이게 FRB가 개입할 수 있는데 그걸 로비를 통해서 약화시켰거든요. 분류 기준을. 거기서 오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대내적으로 다 그 현행법상으로 할 수가 있는데 별도로 이런 규제를 만드니까 오히려 그 중복 규제이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최근에 회계 제도가 상당히 그 기업 회계 기준이 시장가 위주로 공정가 위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대자집회 다 포착 오히려 감독 기준보다 더 세요. 이 US 갭이라는 코리안 갭 기준이 한국도 이걸 다 채택한 편이거든요. 여기에서 징후가 다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감독 기준에서 건전성 감독 기준에서 시그널, 그러니까 위험 시그널이 사전적으로 캐치가 되기 때문에 예전식의 규제 가지고는 한다는 게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우연시는 한마디로 하면 갈라파고스 증후군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일본이 1990년대 자기 제조업 기술에 IT 기술이 세계에서 최고 세다고 해가지고 자기 표준을 만들어서 국내 위주로 기준을 만들어 상품을 공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시장에서 복잡하고 하니까 이게 세태가 되는 거예요. 정체가 되는 거예요. 한국의 외환거래법, 외환시장은 똑같아요. 이게 갈라파고스 증. 국내 위주로 시장에서 그 환경 변화의 예전 걸 전제로 해서 규제를 만들어 보니까 지금 보니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국내 위주로 규제를 만들어 보니까. 그래서 이 갈라파고스 증후군이 외환시장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한 것은 이게 시장에 맡겨야 되고 아까 그 외환시장 참여자 기반 확대, 통화 선도한 시장, 법 규제 일원화 이 근원적으로는 제가 보기 여기에서 문제 해결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